안녕하세요. 준현입니다. 자, 오늘의 TMI 톡, Too Much Information 톡 주제는 카탈란 소호와 동적 계획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훈련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직접 한번 구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카탈란 수가 뭔가를 살펴보면 이 경우의 수 문제에서 가끔 등장하는 아주 킹받는 수열 문제입니다. 수학자 유진 카탈란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했는데요. 오일러의 삼각형 문제, 그리고 알파벳의 괄호 넣기 문제, 딕의 경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 문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정보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뭐 이런 데서 가끔 등장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진 탐색 트리의 경우의 수 문제, 그 다음에 연생률 곱셈의 경우의 수 문제, 스택 순율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코딩 할 때 정보 올림피아드 이런 데서 또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 문제가 카탈란 수열일 경우가 꽤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일러의 삼각형 문제, 이게 뭔가를 살펴보면 에른하르트 오일러가 n 플러스 이각형을 삼각형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가 라는 문제를 풀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n 이퀄 1이면 삼각형이죠. 자, 삼각형은 더 이상 분할할 수 없으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n 이퀄 2가 되면, 즉 사각형에서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이렇게 분할하는 수 경우의 한 가지,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n 이퀄 3일 때, 즉 오각형일 때는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그리고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그리고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그리고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삼각형을 분할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5가지의 경우 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n 이퀄 4일 때, 즉 육각형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육각형일 때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14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손으로 계산하려면 이제 머리 아파줍니다. 자, 알파벳의 괄호 넣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n 플러스 1개의 문자 사이에 괄호를 넣는데, 이 괄호가 이제 곱셈 문제에서 곱셈의 순서 문제하고 같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푸냐면은, 자, n이 1일 때 n 플러스 1개의 문자라고 했으니까 2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곱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밖에 없죠, 그죠? 괄호로 치면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자, 그런데 n 이퀄 2일 때, 즉 문자가 3개이면, 자, 이렇게 곱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경우의 수, 괄호를 이렇게 넣으면 이제 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n 이퀄 3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곱해가지고 곱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그리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자, 아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그리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요거 곱해가지고 요거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총 5가지가 나옵니다. 자, n 이퀄 4일 때 이걸 가지고 또 한번 시도를 해보면 14가지가 또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딕의 경로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 요거는 이제 수학 문제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n 플러스 n 격자에서 절반은 갈 수 없을 때, 자, 요런 사각형에서, 자, 격자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n 이퀄 1일 때, 자, n 이퀄 2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 2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n 이퀄 3일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 총 5가지가 나옵니다. 자, n 이퀄 4일 때 이것도 열심히 해보면 의지한국인 있죠. 1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n 이퀄 1일 때 경우의 수, 2일 때 2, 3일 때 5, 4일 때 14, 이렇게 이제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카탈란 수의 우리가 제기식을 어떻게 마련하냐면은 이거를 이제 모든 문제를 잘 생각을 해보면 자, C0와 C1을 1이라고 두고 C2를 계산할 때 C0의 경우의 수 곱하기 C1의 경우의 수 더하기 C1의 경우의 수 곱하기 C0의 경우의 수를 하면 이게 이제 1 곱하기 1이니까 1이고 1 곱하기 1이니까 1이고 해서 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C3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C0의 경우의 수, 2의 경우의 수, 1의 경우의 수, 1의 경우의 수 곱하기 2의 경우의 수, 0의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이고 1 곱하기 2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C1이니까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 더하기 1 더하기 2에서 5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곱셈 문제에서 A, B, C, D, E가 있으면 자, C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A, B를 곱하는 경우의 수 더하기 D, E를 곱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C4는 C0, C1, C2, C3 C0, C1, C2, C3를 곱한 거를 다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수식이 나오죠. 자, 그럼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요게 이제 n-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ci 곱하기 c n-1 i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수식을 통해서 이제 14가 나온다는 걸 계산해 보면 알 것이고 이제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C0가 1이고 그 다음에 CN이 C0, 1, n-2, n-1 Cn-1, Cn-2, C1, C0 이렇게 이제 곱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수식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그 제기 함수를 이용해서 카탈란 수의 수열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기 함수를 이용해서 카탈란 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n이 한 11 때까지 자, n까지 돌아야 되니까 자, n 플러스 1에서 프린트해서 카탈란 수를 한번 카탈란 i를 출력하는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define 카탈란 자, n에 대해서 n이라는 값이 주어지면 만약에 우리가 제기식을 봤으니까 n이 1이면 n이 0이면 종료 조건은 return 1을 해주면 되죠. 만약에 n이 1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떤 카탈란 수 c를 계산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 n-1까지니까 n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c 값을 다 더하는 거죠. 카탈란 제기 호출을 합니다. 카탈란 i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 가죠. 곱하기 카탈란 m-i-1 이렇게 하면 카탈란 수의 합이 되죠. 그러면 return c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0일 때 1, 1일 때 1, 2일 때 2, 5, 14, 그 다음에 42, 132, 40, 429 이렇게 계산이 돼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코드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요 아까 만든 제기식 그대로 쓰죠. 그죠? 자, C0일 때는 1을 리턴했고 자, CN일 때는 이 n에 대해서 n 값에 대해서 이 값을 다 C를 0으로 초기해 놓고 이렇게 다 더했죠. n이 i가 0에서 n-1까지 레인지 n 했으니까 n-1까지 카탈란 i c i 하고 그 다음에 요 카탈란 c n-i-1이니까 i가 0일 때는 n-1이 되고
i가 n-1일 때는 저거 0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수식을 그대로 제기식으로 옮겨서 이렇게 잘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자, 20까지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카탈란 수열을 20번까지 구하자고 해서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 1, 2, 5 이렇게 잘 계산하다가 이제 15부터 이렇게 16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죠? 왜 이렇게 힘들어 하겠습니까? 자, 이거 보시면은 요 제기함수 호출은 이 CN에서만 해도 예를 들어서 C4를 한번 해봅시다. C0, C1, C0, C3 더하기 C1, C2 더하기 C2, C3 C1 더하기 C3, C0 이렇게 되니까 이 자체적으로만 해도 C2와 C2가 중복 호출되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제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제기 함수 안에서 중복되는 이런 중복 부분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번 했던 계산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중복 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줘야 되겠죠. 그죠? 메모이제이션은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제기 함수를 그대로 둬요. 요 제기적인 함수는 그대로 두되 이 중복 부분 문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요 메모이제이션은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복 부분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어딘가에 값을 저장을 해두고 재계산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재계산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n이 주어지면 어떤 카탈란 수를 저장하는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를 만드는데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n 플러스 1개의 크기를 가진 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출을 할 때 요 카탈란 수 리스트를 같이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 C 값을 받아왔기 때문에 n이 제로면 이제 리턴을 바로 할 게 아니라 n에다가 n이 제로니까 0이죠. 1을 쓰면 되겠죠. 그런데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cn 값을 계산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cn 값이 0이면 계산할 필요가 없죠. 0이면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0이 아닐 때만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0으로 초기해 놨기 때문에 cn 값을 이렇게 제기호출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cn 값이 이제 계산이 됐으니까 0이 아니면 바로 cn을 리턴해 주고 0이면 0이 아니면 0이면 다시 계산을 하고 0이 아니면 그냥 cn 값을 바로 리턴해 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 18까지 밖에 계산 못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계산하면 에러가 납니다. 무슨 에러죠? 이제 제기함수에 이걸 넘겨줘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파라미터로 이렇게 넘겨주도록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아직도 에러가 나네요. 자, 리턴 여기 이제 요 cn이 1일 때도 리턴 해야 되니까 이제 요 리턴이 else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 이렇게 나오도록 해 놓으면 될 겁니다. 자, 순식간이죠. 0에서 20까지. 왜냐하면 중복 계산을 안 하니까 이렇게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메모이제이션을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제기 함수를 호출하는 게 부담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이제이션이 가능하다면 이거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계획법으로 이렇게 바텀업으로 포문으로 거꾸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배열을 자, 여기서 생성할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 함수 안에서 만들겠습니다. 자, 함수 안에서 만들어 놓고 만약에 C0는 1이죠. 그러니까 초항을 먼저 계산해 놓고 이번에는 이제 포문을 돌면 됩니다. 그죠? 포문을 돌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이제 0을 계산했기 때문에 1부터 n까지의 cn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1부터 n까지의 cn은 이렇게 이미 cn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c 요 이제 n이 i가 되겠죠. 그죠? c i의 값하고 그리고 c n-1 마이너스 i의 값을 이제 n이 i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j를 가지고 요거는 이제 j를 해야 됩니다. j를 가지고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이거를 j가 1에서 j가 0에서 i-1까지 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얘가 ci가 j가 0에서 i-1까지 가고 그리고 j가 i-1이니까 i-1이면 0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cn을 리턴해주면 n값 n번째 카탈란수가 계산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돌려보면 자, 여기서도 에러가 납니다. 자, c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c를 이제 필요가 없죠. 안에서 생성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동적 계획법은 뭐 100까지 계산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지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계산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게 카탈란수의 제기관계를 이용해서 동적계획법을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동적계획법,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문제를 디바이드 앤 컨커, 즉 리커전으로 풀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죠? 중복 부분 문제가 발생했고 이 중복 부분 문제를 우리가 메모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어떤 테이블에다가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중복 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그냥 테이블에 저장하는 기법, 제기를 그대로 두고 테이블에 저장하는 기법을 사용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바텀업으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풀면은 더 빠르게 실행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텀업으로 제기 관계를 메모이제이션을 이용하는 거를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계획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봤죠. 그죠? 이렇게 순수하게 제기 관계를 가지고 구현을 하면 이거는 이제 중복 부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분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제기를 가지고 제기를 그대로 두고 이렇게 재교출할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거는 이제 0으로 초기했으면 0일 때만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메모이제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리고 바텀업 어프로치를 적용하면 이렇게 초항을 두고 1을 초기화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항을 밑에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올라가서 마지막에 cn을 이렇게 리턴해 주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동적 계획법의 코드는 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탈란수라는 아주 재밌는 수학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제기관계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동적 기법으로 구현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입니다. 메모이제이션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바텀업 어프로치로 그 반복문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동적 계획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